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며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했던 아베 전 총리를 조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가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대한민국 국가지도자의 자격으로 일본 전 총리의 조문을 강행했는데요. 전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총리선의 조문으로 충분히 예를 갖출 수 있는 일을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으로 왜 그는 그 자리에 간 걸까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책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진짜 그냥 일개 5년짜리 공무원쯤으로 망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쩌면 이토록 가벼운 언행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했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조문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적 도리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머리가 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지 끝없이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 속에 또 하나의 자충수를 두고 말았는데요. 그의 결정적 실수는 영원한 오점으로 남게 될 듯합니다. 그가 정작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노동자들일 겁니다. 사고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에 직접 조문했습니다. 12일 오후 이곳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묵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일본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끊임없이 사과하고 구애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행보가 이어진 겁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일본인 거죠. 결국 그의 이런 기조가 역대 전무후무한 각별한 예의를 갖추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일본 측에서 추도식 일정이 확정되면 조문단의 격을 높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인데요. 또 추도식 일정과는 별도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조문 외교를 통해 왜 한일 관계 회복에 올인하는 걸까요? 참 한심하고 답답한 모양새인데요.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지만 일본은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아베에 대한 동정론을 등에 업고 압승한 만큼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내세운 개헌이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헌법이 개정된다면 상징적으로 일본이 이른바 군대를 갖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인 거죠. 이런 상황에 끝없는 한일 관계 개선을 구애하는 꼬라지가 점입 가경인데요.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그 중심에 아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위대가 아닌 군대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게 될 듯한데요. 아직까지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는 친일 정부의 작태에 탄식만 흘러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자면 이분은 개그맨을 했어도 충분한 재능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쩌면 하는 짓마다 이렇게 큰 웃음을 주는지 정말 대단하기까지 합니다. 표정, 말투, 제스처, 옷차림,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저급함과 격조 없음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의 옷차림은 최고입니다. 바지를 제대로 입은 건지 아니면 뒤집어 입은 건지 알 수 없는 패션으로 저희에게 매일같이 큰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재능은 타고나는 거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이 하루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과 기자들이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데요. 또 한편의 코미디 쇼가 벌어진 겁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크게.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그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12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 하나마나한 기자들의 질문과 횡설수설 대통령의 우문우답은 시작됐는데요. 대체 이걸 왜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청사로 들어서자마자 대화가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과 기자들은 8m쯤 거리를 두고 원거리 약식 회견을 사실상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날 역시 또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매번 입으로만 하는 경제와 민생 이야기인데요.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2개 질문에 짧게 답했고 경호원들을 바라보며 약식 회견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약식 회견은 중단 하루 만에 사실상 재개됐는데요. 이럴 걸 왜 안 한다고 한 걸까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대통령 지지율은 20% 밑으로 더 곤두박질 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몇 %대 지지율까지 떨어지게 될지 기대 만땅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고성과 욕설 시위를 해온 한 유튜버의 친누나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벨라도를 운영하는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선 수준이 이 정도까지인가 싶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선으로 대접받고 한 자리씩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에 열일을 했던 김부선 씨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정작 자신을 왜 안 챙기냐였던 거죠.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대학교 동아리만도 못할 지경인데요. 저는 매번 헛웃음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고성과 욕설을 동반한 확성기 시위를 벌인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언론 매체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벨라도를 운영 중인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모 씨가 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안정권 씨는 지난 5월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인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정권 씨 누나인 안 씨에 대해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고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것도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대통령실 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 씨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캠프에서 근무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안 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선거 캠프에 참여해 영상 편집 등의 일을 했고 이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캠프에 참여한 이후 안정권 씨 활동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는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자제나 다름이 없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며 안 씨의 채용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직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더 많은 인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으로 몰려가 지금까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영상 편집 등의 전문적인 일을 해온 경험이 전무하며 화장품 다단계업에 종사한 게 그의 모든 경력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자가 왜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는 사람끼리 모여 만든 아는 정부, 아는 사람 정부가 진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윤사모 관계자 3명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대통령실 청사 내 국민소통관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방문 경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을 방문한 윤사모 관계자는 업무차 방문했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사도 전달하고 그런 건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며 본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언론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대통령실의 문턱이 낮아지고 소통을 넓게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할까요? 팬클럽 관계자가 대통령실 청사를 이토록 자유롭게 드나들고 건의, 소통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은 대통령 직원으로 채용,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대통령 유촌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하는 등 대통령실 사유화와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 찬스 논란도 모자라 이젠 팬클럽이 국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정작 대통령실은 이것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과 상식에 국민의 박탈감은 커져만 갑니다.